네, 오늘은 MPC가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 전체적인 과정을 수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챕터까지는 현재의 상태를 센서로 측정하고 미래의 입력을 계획하고 이 현재 상태와 미래 입력으로부터 미래의 상태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어떻게 비용과 제약이 도입이 되고 입력을 추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이전에 두 개의 노테이션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제 K와 J라는 게 나오는데 K는 제어 시점입니다. 즉, 한 번의 컨트롤 루프가 지날 때마다 한 번의 제어 주기마다 1씩 증가하는 그 제어 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J는 솔버 이터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최적화를 푸는 과정에서 이 솔버가 한 번만 도는 게 아니라 그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을 찾는 최저가 문제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초기화된 이닛 값이 여기라고 시작하고 내가 찾고 싶은 목표가 여기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 찾았을 때 여기, 두 번째 찾았을 때 여기, 세 번째 답을 찾았다. 이렇게 답을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도냐를 이터레이션 J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MPC 푸는 과정을 알아보자면 총 스텝 1, 2, 3, 4, 5 5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스텝 1을 보자면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는 초기 추정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입력 계획의 초기값을 정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QP, 쿼드라틱 프로그램, 2차 함수의 최저값을 찾는 문제라 했을 때 여기에서 초기값일 수 있고 여기서 초기값일 수 있고 여기일 수 있고 여기일 수 있고 여기일 수 있고 여기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초기값을 잡는 것도 중요한 이유는 만약 초기값이 여기다 라 했을 때 조금 더 최적의 값을 찾기 쉬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시작하게 되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이제 최적화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 입력 시퀀스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입력을 0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휴리스틱하게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5차 방향 쪽으로 입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MPC에서 현재 입력을 넣어준 그 U값을 전체 호라이즌에 넣어서 시작을 한다든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이전 스텝에서 계산한 U 시퀀스가 있잖아요. K 시점에서 구한 K 값, K 시점에서 구한 K 플러스 1 값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여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초기값을 정하는 그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텝 1은 미래 입력 계획의 초기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텝 2입니다. 방금 미래의 입력값의 초기값을 설정을 해주었으니 이를 가지고 미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고 이전 챕터에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스텝 2는 현재 솔버 입력 계획이 만드는 미래를 예측한다 입니다. 그러면 이 예측된 미래라는 것이 이게 좋은 미래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스텝 3 얘를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지 또한 반영해서 평가를 합니다. 코스트 펑션을 설정하는 방법도 어떤 태스크냐, 무엇을 중시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정한 레퍼런스 트래젝토리를 잘 따라가냐
대한 텀과 제어 입력이 이전과 비교해서 너무 커지지 않는가, 이 두 텀으로 구성을 한 예제가 구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도출에는 이 예측된 미래가 목표 위치와 얼마나 가까운가, 또는 지나치게 큰 입력을 설정하지 않는가와 같은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코스트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지 피지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코스트가 120이 나왔다. 그러면 좀 큰 코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면 입력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 4는 비용을 줄이고 제약 조건을 만족하도록 입력 계획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입력 계획은 어떻게 수정을 하냐, 무슨 조건으로 수정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입력 계획을 수정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뉴턴 방법, 가우스 뉴턴 방법, SQP, 인터리얼 포인트,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식적인 방법이 궁금하다면 샤펜하임님의 유튜브에서 최적화 강의를 보시면 더욱 자세히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줄이고 제약 조건을 만족하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미래 입력 계획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 1에서 스텝 4까지의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초기 값에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괜찮은가 코스트 펑션을 통해 보고 얘가 컨스트레인트도 만족하는지 보고 만족하지 않으면 미래 예측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또 다시 평가를 해보고 괜찮으면 쓰고 괜찮지 않으면 다시 업데이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언제 멈추는가 라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네 가지 정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입력 시퀀스 변화가 충분히 작을 때, 즉 새로 내가 업데이트한 입력 시퀀스의 변화, 입력 시퀀스가 이전 시퀀스와 비교해서 그닥 다르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더 이상 업데이트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입력 시퀀스 변화가 충분히 작으면 이것 솔버를 스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용 변화가 충분히 작거나 비용 코스트 자체가 충분히 작아지는 경우에도 멈춥니다. 또는 이 솔버의 이터레이션이 무한대로 계속 풀게 되면 제어 입력을 넣어야 되는데 제어 입력이 안 나오고, 그러면 로봇을 제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복 횟수나 최대 계산 시간이 과하게 늘어나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멈춘 후에 적당한 제어 입력값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입력만 로봇의 제어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즉 토크에다가 1이라는 것을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K에는 이 1이라는 것을 넣어주고 K 플러스 1, 그 다음 제어 컨트롤 루프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최적화 과정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구해준 제어 입력을 넣어주면 또 다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 다른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시 계산을 해주어야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당연하게. 이 K에서 구한 이 K 플러스 1 바 K와 이 K 플러스 1에서 구한 얘는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어 입력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스텝 1에서 입력의 초기 추간값을 준비합니다. 방법은 3가지가 있고 3가지보다 더 많지만 크게 3가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을 주었을 때 현재 상태에서 어떤 미래 상태가 나오는지를 계산합니다. 이 입력 계획은 어떤 미래 트래젝토리를 만드는지 계산하고 이 입력 계획 트래젝토리가 코스트 펑션이 적당히 나오고 컨스트레인트가 만족되는가를 봅니다. 스텝 4에서는 이 비용을 줄이고 제약 조건을 만족하도록 입력 계획을 계속해서 수정을 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어떤 적당한 값에 도달하면 멈추고 그 계획된 제어 입력 중 첫 번째 입력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루프에서는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 이 전체적인 루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MPC의 전 과정을 알아보았으며 다음 챕터에서는 그 MPC의 솔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